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표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병우, 최순실도 이런 블랙홀로 만들려고 하는 참 정치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또 이때 개헌론을 제안하는 걸 보면 날아갈 수 없다. 예전에 아버지가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 삼선 개헌할 때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그냥 정권 연장을 위한 그런 개헌인 거죠.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 제일 기쁜 날입니다. 슬픈 한저 덮어지나?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개헌 문제는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먼저 선창했던 주제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의 금기어였죠. 개헌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박 대통령은 느닷없이 깜짝 이 개헌 카드를 빼들었을까요? 만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속사정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민영삼 한양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예상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런 나오게 넓고 예상 못했죠? 전혀 예상 못했죠. 네. 오늘 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뭔가 좀 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최순실 그 계속 게이트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지 않을까. 네. 아니면 또 노동법이라든지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야당의 협조 요청, 북핵 얘기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개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다들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저는 예상했습니다. 에이, 아니 진짜로. 아 무슨 뭐 저기 뭐야? 그러니까 딱 오늘은 아니더라도. 전쟁입니까?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오늘은 아니라도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최순실 사건이 딱 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여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지금 천기누설에 해당되는데 원래는 정권 재창출이 목표죠. 근데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플랜 B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은 권력을 다음에 다시 독점하는 건데 네. 그게 어려울 때는 분점의하라도 해서 끼어들어야죠. 그래야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에 본인의 안위가 보장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개헌을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런데 대통령 워딩을 이거 쫙 읽으면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제나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4년제 중임제. 이거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필살기라고 가져온 그렇게 거잖아요. 얘기하면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장 맞죠, 전부. 문장 맞죠. 이 얘기할 때는 뭐냐면 네. 바로 이 얘기하면서 개헌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개헌하면은 4년 중임제 해야 되는데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근데 지금 바꿨잖아요. 바꿨을 때 예컨대 이분이 시기도 바꾸지만 그 목표도 바꾸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근데 내용 다 들어오면 단임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나열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쪽으로 뭔가 마음을 청와대는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민영삼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있으리라고 사실은 한 달 전에 저는 이 김재원 정무수석이 움직임이 사실 포착이 됐어요. 김재원 정무수석이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네. 김종인 전 대표도 이게 만났다라는 그런 정보까지 우리가 다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네. 연말에 가서는 분명히 개헌 카드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워낙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워낙 상황이 다급하니까 네. 좀 빨리 꺼냈다. 그래서 한 달포가량은 빨리 꺼냈다. 네.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네. 했습니다. 상황이 다급하다. 왜 다급합니까? 꼭 설명해야 드릴까요? 그럼 오늘 좀 설명해야지.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야권이 흔히 네. 얘기하는 너무 정략적이다. 네. 그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거 그랬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정치이다라고. 대통령께서. 예, 훌륭한 정치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 정략적 전략 구사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나다.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반반이죠. 일테면 전략적으로 뛰어나들어서 승부사 기질이 있은 YS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본능적 승부사 기질. 그럼 비웃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한 거네요? 진심 반. 그다음에 이제 비웃음 반. 저는 제가 조롱반이 볼 있다고 때는 봅니다.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박 전 대표가 조롱하고 이런 분은 아니요. 그때 모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니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로 지금 현재 그 상김씨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만큼한 정치 내공 있는 현실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죠. 이 정도 이기 돌파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점도 뭐 정치 내공은 뛰어나긴 한데 아무래도 일부에서는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점수를 좀 깎아먹는 점도 있지 않느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얘기했을 때 그때는 박근혜 후보 시절이죠. 옛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또 카드를 밀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도 좀 있죠. 그래서 여기 임기 말에 1년 한 4개월 앞두고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소야대 정국, 이 4.13 총선이 만드는 이 판을 개헌을 매개로 해서 한번 흔들어 보자. 운동장을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의사도 상당히 있고 또 최순실 이 게이트가 자꾸 이제 커지니까 이 판도 한번 흔들어 보자. 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결혼식장 리 시절이 그 당시요. 이게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7년이죠. 거의 10년 전인데 9년 전에 4년 중임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뭐 그 당시도 확고했으니까 이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냐. 국민이 불행하다. 오늘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가 심각한가 봅니다. 개헌은 차기 정부로 넘기시고 경제에 집중하셔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에서 앵커는 자꾸 4년 중임제하고 그다음에 내각제 내지는 의원 집정부제하고 꼭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의원 집정부제 하면서 4년 중임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에 관해서 좀 제가 얘기하는데 내가 여당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면은 현실 정치는 있잖아요. 다 보면 정략적인 것과 대의가 함께 갑니다. 절대 대의만 가면은 그건 정치가 아니라 종교고 정략만 가면 그건 모사꾼이죠. 근데 지금 내가 예를 하나 들게. 예를 우리가 4시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밥 주는데 안 먹어요? 나 이게 저녁 시간 아니라서? 안 먹죠. 먹지요. 먹으면서 먹나요? 이따 저녁 때 이거를 때운다 이렇게 하지요. 인사만 그러니까 하고 돈만 내고 이렇게 축의금 내고 대부분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최순실 사건 때문에 분명히 이게 좀 빨라졌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뭐냐면 개헌의 어떤 그 기본 방향은 있었던 거고 또 더더군다나 제가 얘기했는데 최순실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했을 때 이분이 정치 구단이니까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지난다면 내가 개헌 얘기 꺼내봐야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되겠다. 아예 내가 그냥 말빨이 안 맥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떡 집어가지고 야 이거 최순실 사건 돌파용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앞으로 양수겹장이다. 뭐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그죠? 이것도 되고 그렇죠. 그러죠? 개헌론 뭐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죠? 그 시기를 저울질했는데 이것도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도 싹 잠재우면서. 그러니까 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는 제가 보면 그래. 과거에 MB 대통령 때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 MB 대통령하고 친했으니까 정권 초기부터 끝까지 MB 대통령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내밀한 그런 자리를 많이 가졌는데 이분이 막판 되니까 처음에는 끊이지도 않아요. 막판 되니까 개헌의 필요성,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임제의 문제점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었지요. MB가 그렇죠.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해가 살짝 기울으니까 야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있네. 라는 거를 이제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 번 더 해야지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4년 연임제, 그죠? 그렇죠. 이거 한 번만 더 해야지 내 이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87년 체제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87년 체제가 문제라는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모르고 하신 거지요. 그죠? 87년 체제의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뽑았는데 직선제로 뽑아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선거 직선제뿐만 아니라 이제 좀 권력을 분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까지 느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87년 체제가 문제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지금 앵커처럼 얘기하시면은 별로 문제인식 없이 87년 체제가 문제라고 제 얘기하는 얘기는 뭔가 이를 정책을 추진하는데 4년간 5년간 단념제로가 아니라 안 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앵커 말씀이 맞는데 원칙적으로 제 말이 맞죠? 네, 맞죠. 네, 맞는데 맞죠.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중임을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야 이거 단임제의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나서 오늘 그의 워딩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단임제 말씀에서도. 문제점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이 독재를 못하게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독선적으로 하지 못하게 방지책이 있는데 네. 오히려 더 문제될 것은 네. 이러다가 또 나눠먹기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될 것 그건 같죠. 나눠먹기는 더 나쁘잖아요. 더 나쁘죠. 완전히 그건 야합이고 담합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그 권력 구조로 가든지 간에 국민이 선택을 해서 의석수를 배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려다 보니까는 이것도 완전히 나눠먹기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앞으로 30년 뒤에 또 개헌을 논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배태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죠. 네. 자, 이 개헌론 나온 게 아까 말했는데 일거양득이다. 뭐 개헌론 이거 뭔가 말기가 되면서 필요성도 느낀 데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점점 커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어차피 개헌 얘기 나오면 모든 정치권고 그다음에 이 또 종편의 모든 시사 프로가 블랙홀로 개헌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주제 다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 바뀐 거 아니야? 원래 주어졌던 거에서. 그렇죠. 싹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개헌론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데 슈레더 총리가 독일에서 개혁을 하고 그 개혁 때문에 오히려 총선에서 져서 물러난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나라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은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거다. 리더십은 상대방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거라고 슈레더 총리가 그랬거든요.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인데 이번에 이 개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여요. 레임덕도 맞고 양수겸장도 되고 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차기 대통령 될 사람이 임기가 이제 2년 3개월로 줄어드는 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려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줄이든지 맞춰야 되거든요. 대통령 임기를 줄이든가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든가.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 임기 줄이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한 사람 거 한 사람 요 다음 대통령이 뭐 2년 3개월이나 되면 네. 그게 또 반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쉽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헌이 국민들이 관심이 적은 게 대통령 권한을 국민한테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한테 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권력 구조에 너무 집착한 게 아니냐. 그리고 과연 누가 임기를 단축할 것인가,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문재인 대표같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재수까지 해서 네. 보기만 하면 저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를 갈 것 같은데 시험 앞두고 추첨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온 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야당에서 겉으로는 내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게 계속 개헌 논쟁이 표류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제가 봐도 이제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성사 가능성이 큰 경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딱 한 1년 내가 줄일게. 그 대신 개헌하자. 이렇게 했으면은 참 멋있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양보하는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좀 진정성에 대해서 딱 와닿게 생각은 안 해요. 그죠? 그 학자적으로 그냥 필요한데 이런 이상의 의미를 못 느끼게 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성사 가능성이 좀 어렵겠다. 그리고 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 대표님 얘기했듯이 사실상 반기문 대표는 총장은 멀리 있고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등이 이제 문재인 대표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제가 보면은 오케이를 안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이게 보면은 국회의원이 이게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개헌이 통과되는데 과연
이제 121명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해버리면 당연히 안 안 될 하면 수 못하죠. 없어요. 문재인 근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거 주도해야죠.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근데 문재인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아직 결정 못 내렸어요. 아직 지금 왜 못 고민하고 내렸냐면, 있습니까? 예, 본인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겠다. 이게 판단이 서야죠. 판단이 서면은 개헌 완전히 노하겠죠.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쪼개져 있죠. 그렇죠. 쪼개져 문재인 전 대표 중심을 말고 비문 흔히 말하는 그 비노 비문 특히 이제 김종인 전 대표하고 또 가까운 박영선 의원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뭐 민병두 의원 포함해서 뭐 이종걸 의원 다 포함해서 지금 개헌 연구 모임을 해서 아침에 한 번씩 밥 먹고 연구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다. 네,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은 예,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든 대통령 임기를 줄이든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과연 2년 3개월짜리 대통령하기 위해서 나오겠는가? 그럼 그 대통령이 포함된 그 당에서 과연 이번에 국회 표결하는데 찬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개헌은 쉽지 않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내놓는 안들이 이제 달라질 거고. 네, 그리고 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쉽지 어렵죠. 않은 게. 예, 그렇죠. 이건 근데- 누구도 못 풀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 칼에 그냥 날렸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게 한 칼에 뭐냐면 박근혜 이 매듭을 대통령이 푸는 날립니까? 사람만이 아시아어를 점령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라는 얘기가 박근혜 있는데 대통령이 매듭을 만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매듭을 왜 풀어요? 지금 이 얘기는 매듭을 뭐냐면 푼 게 이제- 아니라 이제 매듭을 이제 딱 만들어서 너희가 풀어봐라 이렇게 던져놓은 거지. 제가 볼 때 현재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제 현재. 말이 맞지 그렇죠. 않아요? 저게 알렉산더 대왕이 예. 저거를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네. 정복한다. 네, 뭐 그래서 칼을 잘라버리죠. 그렇죠. 저게 뭐 쾌도난마라는 건데. 네. 근데 저 매듭이 저 밧줄이나 끈으로 돼 있으면은 한 칼로 날릴 텐데 네. 저 매듭이 자체가 내가 보니까 철근이나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칼이 부러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만만하게 그러니까, 이게 네. 단칼에 이게 승분할 개헌이 고르디우스 알렉산더처럼 한 칼에 날려가는 이런 판이 아니다. 이번에 근데- 얽히고 설켜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볼 복잡한 때 게 같다. 이런 생각이 고르디우스의 듭니다. 매듭을 만드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서 아니, 내놨어요. 풀어라 이렇게.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해석하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제 해석이 복잡한 좀 그림은 정국을 그렸지만 제 해석하니까 좀 말이 맞죠.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개헌 논의로 온갖 종편 프로그램도 블랙홀- 다 바뀌었죠. 네, 다 바뀌었죠. 그거예요 바로. 네. 이게 지금 최순실 문제로 얽히지 다음에 대권 창출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지 그 여지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른다고 무슨 아시아 점령하나? 근데 이 기세로 이제 하겠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윤 선배가 제 얘기 할 거 얘기했는데 이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를 저기 한자 내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쾌도난마. 그지 쾌도난마 이게. 익숙한 단어네요. 저 예. 만평이도 보니까 저 문재인 최순실 씨 옆에 있는 게 문재인 대표잖아요. 아, 요게 예. 요분이 최순실 씨입니까? 예. 어. 문재인 대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지금. 상당히 당황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뭐 잘 판단을 못 하는 것 지금 같고. 네, 아직까지 저기 논평이 안 나왔죠? 네네. 이거 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완전히 먹을 수 있으면 끝까지 반대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리거든. 근데 제가 야권을 볼 적에는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야속하기도 하죠.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 이미 효과 봤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효과 봤어요. 효과 엄청 보고 있죠. 지금.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우체. 근데 고르디우스 매듭 또 문재인 풀었지. 전 대표도 약간 덕을 봤어요. 송민순 전 장관 해고록 터널에서 약간 빠져나왔죠, 지금. 네. 비켜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큰 덕을 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야권 입장에서 야속해만 할 상황이 아니라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어야죠.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지난 9월 23일 날 이정현 대표가 문화일보에서 정면 한 면을 차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헌을 매개로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경천 동지할 일이 맞아. 그것도 개헌을 매개로. 맞아. 그 다음에 정종섭 장관 있죠. 알아요, 형장장관. 예. 그분이 2주 뒤에 개헌 아주 전도사처럼 얘기하고 다녔어요. 박근혜 대통령 복심 아닙니까? 최측근이죠. 예. 그런데 그걸 예견을 못하고 야당은 지금 논평 하나 못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탈출구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 적에 우리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플랜 A, B, C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변인 논평도 하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대변인실을 우리 민영삼 교수가 떠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저는 민주당 정치평론에서 대변인실. 다른 프로에서 정치평론했습니다. 네. 개헌 전국이 온다. 개헌 전국이 온다. 저는 진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당 내 오늘 하는 거 보고 네, 깜짝 근데 놀랐어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준비가 됐더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공부는 많이 해놨는데 다음 대통령 임기가 2년 3개월이라니 이거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 개헌에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앞으로 계파가 나뉘어지는데 이게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죠. 저 만평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옆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굉장히 웃고 있거든요. 차기 대통령 임기가 2년 3개월이 되면 반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반만 한다 해서 반통령이기도 하고 반기문 대통령도 반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원 집정제로 하든지 여러 경우의 수로 봐더라도 반기문 사무총장은 국내에 출마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길 수도 있고 상당한 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누가 알렉산드로 대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일단은 네. 아까도 했지. 아니 이걸 누가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알렉산드로 대왕이 아니 박근혜 와야죠. 대통령이 이걸 다 끌어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배대우를 지금 이제 만들어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다 딱 이제 들고 오셨고. 아니 그린 사람하고 다르게 해석해 보면 어때요? 아 원래요. 시도 그래요. 시도 쓴 사람하고 해석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 맞죠? 근데 누가 푸냐면은 제가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네. 국민이 풉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요. 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헌법체제도 아래로부터 혁명으로 해서 우리가 6.29 선언을 이끌어내서 그 많은 교수된 지 과정을 얼마 안 통과했지 돼가지고 않습니까? 저렇게 그냥. 네. 근데 국민이 안 풀면 누가 풉니까? 국민이 푼다. 국민의 네. 뜻에 따라서 네. 여야 근데, 정치인들이 합의안을 내면은 풀려지는 거고. 네. 알렉산드로 대왕이 군인이었죠? 아니죠. 국민. 알렉산드로 군인이죠, 대왕이. 군인이죠. 군인이죠. 네. 그럼 이거 군인이 왕이죠, 왕. 그 뭐 쿠데타 뭐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왜? 왜요? 아니 제가 이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네. 군인이라면서요. 사회자가 이게 지금 해석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네. 알렉산드로 대왕이 군인이라면서요. 네. 네. 하여튼 군인이 푼다 이거죠. 뭐 만평 하나에 그렇게 그냥 뭐 칸 나눠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예. 자, 뭐 너무 쫄아 있어요. 근데 좀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정글의 법칙. 이거는 이제 사실은 개헌 논쟁이 들어갈 거라는 거를 모르고 이제 미리 그려둔 건데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이래요. 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사건을 사실은 너무 집착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김밥 몇 그릇 터지시 터져 나온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우병우 사건에 이렇게 매몰되면서 최순실 사건이라는 커다란 이 괴물이 뒤로 쳐다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 근데 그린 사람이 이렇게 해설이 이렇게 막 버벅대고 이러면 참. 자, 해설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윤영근. 그러니까 우병우 사건을 어떻게 보면 저기 사탕 뭐 열매나 이런 거 하나 줘서 이렇게 달래잖아요. 네. 예, 저 정도는 이제 그 게임은 이제 지나갔다 이거죠. 네. 지금은 우병우 사건은 이제 뭘 해도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없어요. 네.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는 어마어마한 곰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개헌 카드를 박근혜 대통령이 던졌는데 그 카드를 던졌다고 해서 최순실 게이트를 상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그거는 또 별개로 갈것 판단할 것 같은데요? 같은데 네.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복잡하면서 이게 드라마틱한 또 주말 드라마 같은 요소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헌 카드하고 별개로 양쪽은 같이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한쪽은 왜 우면산하고 관악산하고 서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 우면산 불만 끈다고 관악산 불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산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하고 우병우 사건은 같이 불을 꺼야지 네. 꺼지는 일이지 한쪽 우병우 사건 불 끈다고 네. 관악산에 불을 안 붙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비유가 듭니다. 좋아요. 예? 뉴스만 보냐 드라마도 보지. 입구보다 해몽이 좋은데. 그렇죠? 예.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는 거지 무슨 뭐 뉴스만 보냐. 아 드라마가 오히려 시청률이 높죠. 네, 드라마 훨씬 높죠.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는 드라마로 보는 거고 지금 개헌론은 뉴스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이 하나 있는 게 네. 그냥 의문입니다. 우병우 수석하고 최순실은 안 만났을까?
둘이 관계는 아니 없을까? 근데 예, 아니 근데 그런 의문은 좀 우병우 들어요. 씨를 추천한 게 최순실 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썰로 있는 거. 썰로 있습니까? 예, 예. 아, 그건 썰이 근데 이제 있군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는 저기 크게 잘 그려놓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몇 명이 몇백억을 몇천억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병역 문제하고 입시 문제 나오면은요 그거 걸리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는 가장 큰 입시 문제에 있어서 불공정을 갖다가 이 청년들이 지금 느끼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년만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흑수저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부의 그 축적의 정당성을 갖다가 막연히 거부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건 상대적 박탈감에다가 최순실 씨 딸이 해놓은 그 이 SNS 말들이 상처, 절망, 나중에 이제 분노로 된 거예요. 이게 이대생들이 모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흑수저 청년들이 그다음 그 학부모들이 지금도 신림동 어느 한 구석에서 고시원에서 정말 취직하려고 공부하는 그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바라보는 부모들이 지금 마음에 완전 응어리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 돈이 최순실 씨 개인 돈이라고 그래도 분노할 텐데 이것이 모아서 권력을 이용해서 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덮어질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야권이 정말로 개헌은 개헌대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계속 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라고요. 당연히 절대 가겠죠. 이거 쉽게 안 꺼집니다. 그렇죠. 이게 바나나도 먹고 사과도 먹지 바나나만 먹고 원래 사과 있는 거 안 먹고 버립니까? 그런 게 제가 많죠. 여당 소속이니까 네. 일정하게 조금 네. 여당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면 최순실 게이트 소속을 떠나서 얘기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최순실 게이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은 이런 게 정치적인 효과와 네. 법적인 효과 이거는 구분해 봐야 돼요. 제가 보면은 과연 법적으로 최순실 씨가 K재단, 미르재단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물론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물론 청와대를 뭐 뒷문으로 들어갔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말동무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더군다나 더불어 여당인 저 같은 사람들도 또 타격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효과와 법적인 효과는 조금 다릅니다. 검찰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관해서 진짜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게 하려면은 최순실 사건 수사를 세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세게 해서 네. 독일에서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불러다가 예.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 국면을 넘기려고 개헌 논의를 꺼낸 게 아니구나. 근데 불렀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롱 그리고 안 오면 어떡해. 지금 뭐 안 들어올 가능성도 많지요. 그리고 저기 안 오겠죠. 지금 그거는 근데 일단 오겠어요. 불러서 검찰에서 조사받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은 저는 검찰 조사 많이 받아봤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700만 원이요? 예. 700만 원도 있고 그전에도 네. 많아요. 저는 그냥 네. 하여튼 꼼꼼히 돼. 그래서 검찰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건수가 있을 때 안 불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요 정말 이럴 때 검찰이 오질 못한데. 검찰이야말로 이럴 때 제대로 그 된 안대희 국민 검사 되듯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로 국민이 정말 그때 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순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찰이 수사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은요 역량은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 의지가 문제, 의지가. 그러니까요. 의지가 문제인데 그게 역량이에요. 문제는 포함한 게 역량. 문제는 이 삼국지여가지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등장인물이. 민영삼 교수님이 지금 이 그림의 뜻을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제대로 봤어요. 왜 둘 다 고무를 그렸는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건을 왜 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는가를 네, 딱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그림의 핵심 포인트를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인이 화가인데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 최순실이 이렇게 큰 고무를 그렸잖아. 이거는 귀여운 아기 고무를 그렸잖아.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 그렇죠. 이 최순실 게이트가 엄청난 거고 지금 흥분을 해서 억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할 때 이제 억울한 얼굴이거든 이게 지금 그죠? 등 뒤에서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기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 하나 한 방울 그죠? 내가 그리지 않았지만 우병우서 너는 엄마가 지켜줄게
이거 먹어. 너를 내가 지키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켜줘. 검찰을 꼭 잡고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검찰 안 그렸어. 여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딱 해서 요거를 딱 그걸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이 아기 곰이 자꾸 아주 맛있게 늘어나요. 지금 먹고 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예. 이게 등장인물이 자꾸 늘어나는 게 재밌습니다. 네. 오늘도 정윤혜 씨, 최순실 씨 전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 시아버지가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분은 네. 진실을 얘기한 그렇지. 것 같던데요. 원래 그럼요. 그 대통령 측근으로서 그 정윤혜 씨도 측근했는데 최순실 부인이 남편을 나쁘게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정윤혜 씨가 쫓겨났다. 이런 네.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갈수록 이게 드라마가 네.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80 넘으신 분이라서 그렇죠. 예, 나이 90 되신 분이 뭐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얘기한 거 보면 예리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리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정치판에 있어 보면은 권력은 부모 자식 부부끼리도 못 나눈다라는 거를 그분이 딱 간파한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저기 예. 평론가들도 반성하고 우리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도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는 전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윤회 씨하고 더 친한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논평했죠. 근데 요즘에 와서 내가 나도 너무 반성하고 우리 평론가들도 같이 우리 식사하면서 반성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 그렇죠. 이게 최순실 씨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신 분이 박관청 경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분이 구속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씨다. 아 그때 청와대에 계셨던 그렇잖아요. 청와대 조은천 파견나갔던 비서관하고 같이 그렇죠. 박관청 경정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아. 그분이 그랬잖아요. 권력 서열 순위 1위가 최순실이다. 아 이분 불쌍하네.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땐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리모컨 조정을 받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근 중에서 서로 측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가 서로 다퉜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그 사람들한테 뒷조정 받았겠어요? 아,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관처는 뭐 제압하는 사람인데 권력순 1위가 아니 저기 권력설 거기 0이고 권력설 1을 그렇죠. 얘기죠. 최순실 거기서 씨가 권력 자체고.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혹시 권력 자체가 오해될까 박근혜 봐. 대통령. 제가 오해받을까 봐. 제가 합리적으로 제가 추론을 해보면요. 서열 1위라는 얘기는 그때 이제 당시에 권력은 있고. 그때 당시에 시경의 정보 보고나 모든 걸 박관청 경제에 다 총괄했잖아요. 그때 밝히지 않은 이 부분에 최순실 씨의 호가호위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다 정보 보고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걸 본 박관청 경정이 권력서열 순위 1위가 최순실이라고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분 아직 감옥에 계시나요? 감옥에 있고 그때 경찰 내만 경찰 한 번 자살했잖아요. 예. 그때 정말 굉장히 그때 여러 가지 연결되는 합리적 추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죄로 민정비서가 거기 네. 저 민정비서가 저기 최순실 씨 카페에만 하루만 앉아 있어서 다 보이는 거지. 예. 그렇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최순실 씨 카페. 그렇죠? 카페 있었어요? 예. 아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거기가 이 최순실 씨의 그 길목 아니었습니까? 아 어디 청담동이요? 아니면은 청담동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박관천 경정은 무슨 죄로 들어갔죠? 감옥에? 뭐 문건 유출. 절도 같은 거 했나요? 그것 때문에 찌라시 들어갔는데. 유출. 예. 근데 찌라시 유출로 지금 감옥에 계시나요? 예. 근데 최순실 씨가 이제 권력설 문건 1위라고 한 유출. 말이 그게 틀리기도 하고 하지만 맞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서열 1위가 아니니 뭐니 해도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글로 수를 씁니다. 권력 서열들이. 그렇죠. 예, 기업에서도 가서 보니까 제일 힘이 어떤 사람한테 몰리냐. 회장실에 문 닫아놓고 오래 얘기하는 사람. 글로 힘이 다 몰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직급의 고하를 나누고. 그 측근이 나오면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사장이 막 뛰어가요. 가서 회장님 무슨 말씀하셨냐고. 그렇죠. 그러면 좀 다 자르래. 뭐 이렇게 하면 또 자르고 자기가 인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냥 김 사장님 열심히 일하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산업은행장을 누구 시킬까 회장. 네. 그러면 유일호 장관한테 경제부총리한테 그것을 누구 시켜 그러면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해서 그 사람 시키라고 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게 소통의 그 부재, 소통의 괴리 속에서 나오는 그게 권력 그게 1위가 된 제왕적 겁니다. 대통령제예요. 저절로.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많이 보면은 대통령이 군사령관한테 권력을 위임했으면 그 군사령이 실제 작전 권력을 다 했는데 우리가 그 장면 기록하잖아요. 그 탈레반 잡으러 갈 때 그 네.
그 오바마가 옆에 쪼그리고 있는 뒤에 거. 쪼그리고 있죠. 그게는 뭐냐면 권력을 이임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권력을 이임을 안 해.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 장관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래야 되니까 위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학자적인 얘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학자 앞에서. 맞는 얘기.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개헌을 해야 돼요. 다음 정부는 지금 우리 차 의원이 말한 대로 장관에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히 책임을 주는 그래서 그런 뭐 제도가 돼야 학술적인 그런 되겠죠. 토론회 말고 현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또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요. 네. 이석수 그 감찰관 있잖아요. 네, 이석수 감찰관. 이분도 뭐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박근영 씨가 뭐 사기로 피소돼 가지고 돈 빌려서 안 갚고 이걸 갖다가 감찰이 그것이 첫 작품이 아니라 그 전에 첫 작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흘린 안종범 경제수석의 움직임에 대한 그런 것이 감찰의 첫 작품이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면서 그럼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엇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최순실 씨하고 바로 미르 K 재단 때문에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대통령 생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확신했겠죠. 그 부분에서 이석수 감찰관도 특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이 멘트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자를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나는 훌륭한 멘트라고 하는데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멘트를 좀 이석수 감찰관이나 조응천 비서관이나 박건천 경정한테도 적용을 시켜줬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건 합니다. 조금 다르고. 그거 다른가? 잘못했나 제가? 예. 잘못했습니까? 박관천 그분도 문건 유출이 잘못이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석수 그러니까 감찰관은 좀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접어주고 들어가서 그래.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의혹만 있습니까? 실제 혐의가 있죠. 이석수 감찰관도. 우병우 수석?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자를 수 있나요?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청와대에서 잘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똑같이 해당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냥 일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또 잘못됐습니까? 조금만 더 보면은 의혹 때문에 그만두지 뭐 엄청 많아요. 그거는 이제 과거 다른 정부 얘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동안 이게 나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도 의혹 때문에 나가신 분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전향적으로 뭔가 좀 나오길 바랬는데 여태까지 그 입장이 그대로 좀 돼서 조금 전국이 앞으로도 예산안을 앞두고 뭔가 좀 풀려야 되는데 이거 예산안 풀기도 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라스트. 이거 뭐 얘기할 게 있나? 이건 마스터피스입니다. 얘기해보세요. 이게 우리 처가 아이디어 낸 건데 최측근 변천사. 서통령 누군지 아시죠? YS 정부 때. 그렇죠? 그다음에 홍삼 트리오 아시죠? DJ 때. 홍삼 트리오. 그렇죠? 홍걸 등등.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형님. 봉화대군. 그렇죠? 농사짓는다고 그랬죠? 이분 때문에 어떤 사람 한 사람 대구조선 자살했죠. 그다음에 이제 영일대군 이상득. 이것도 형님. 네, 형님. 여기까지가 친인척이죠. 친인척이 최측근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측근이 바뀌었어. 말동무로. 근데 그 이 두 분은 왜 그렸어요, 여기? 이 두 분이 서로 뭐라 그러냐? 신동욱 씨가 여보, 여기가 우리 안 올라가서 다행이지. 그랬더니 박근영 씨가 그래도 여기 한번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을까? 안 했을까? 저는 그래서 추측해 봅니다. 진짜로 이분들이 박지만 회장은 왜 안 그렸어요, 그럼 여기? 박지만 회장은 뭐 따로 뭐 원래 관심이 없는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고민 많이 하셨네. 이거 말동무기도 하지만 말동무기도 하죠. 말동무, 그렇죠? 이게 랭귀지, 말동무, 홀스. 랭귀지냐 홀스냐. 근데 나는 그냥 여기서 당연히 랭귀지로 해석을 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왜 말동무도 진짜 말동무도 승마. 승마. 거봐, 아까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상상력이 중요하다니까 다 보면 현재. 그럼 여기 정유라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네. 정유라 씨. 그 독일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는 그 오늘 기사가 쫙 나와 있던데. 나왔어요? 그건 사실 같던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식 한 거 쉬쉬하던데.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다 올려놓은 거라서 애도 낳고요.
예, 그래서 뭐 이분이 그래서 독일 21 갔다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애 낳고 이런 거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는 비판할 근데 거리는 이제 아니에요. 이런 거 자꾸 비판하는데 이거 지금 저출산 국가에서 이러면 안 돼요. 예, 이거는 근데 문제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애 낳은 건데. 그렇죠. 그건 이건 사생활이니까. 이건 우리가 사생활이니까 보호해줘야죠. 이건 비판하지 맙시다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 빼세요, CG. 예. 아니요 빼면 안 돼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임시에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은 것은 저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점 불공정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애하고요? 그렇죠. 애를 출산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승마 대회도 전혀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말대회 출전을 못 해요. 네. 그리고 2015년 3월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입학하잖아요. 입학하면서 한 학기에 학교를 거의 못 나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추정되는 게 역추산을 해보면은 2015년 한 5, 6월 달에 이 아이가 출산 시기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학점 못 받을 수 있죠. 뭐. 아니 근데 학점을 그냥 줬잖아요. 아, 예. 그 저출산 그거 학장님하고 그 저출산에서 교수님하고 그 저출산을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걸 다 생각해서 그렇죠. 총장님이 교수님,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교수님인데 너무 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그 독일의 뭐 그 스포츠 회사 비덱 스포츠나 이런 회사 또 주택 구입에 있어서 그 좀 뭐 증여세나 탈루가 된 거 있는지 아니면 800억 재계한테 받은 돈이 이쪽 정유라 씨 부동산 사는데 좀 들어갈 그 집을 세 채 샀대요. 네, 세 채. 그리고 호텔도 사고 네, 호텔. 그런 돈이 유출됐나? 그것만 이게 봐야죠. 봐야지 그것만 중요한 보면 거지. 되죠. 그렇죠. 애 근데, 출산한 거가 네, 뭐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화두가 근데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에서 자꾸 포인트가 잘못 가고 사생활 있어. 막 파헤치는데 그러다 보면은 포인트 놓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이거 사생활로 하면 안 돼. 우리는 하지 맙시다 이런 거. 근데 왜 회사 이름을 비대로 지었대? 비대? 비덱. 아, 비덱인가? 비덱. 아, 나 그게 너무 비덱이었구나. 비슷하네. 저도 그래도. 그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조금 했죠, 그걸. 우리 좀 왜 이렇게 회사- 글이 짧은 사람들이 똑같은가 나 봐. 그래서 그죠? 비대회사인가 예, 뭐 처음에 이랬었지.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또 전성철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예. 이 개헌과 경제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 많으셨는데 참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